수치상으로는 다 살아난다고, 다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이게 나한테까지 왜 체감이 되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5월, 6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을 수 있겠지만은 최근 한국 경제 관련해 좋은 소식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6월의 한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7%로 21개월 만에 드디어 2%대로 둔화가 되었습니다. 둔화되는 추세도 6.3%로 물가 상승률의 정점을 찍었던 22년 7월부터 거의 12개월 연속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액 감소와 자동차, 차부품, 2차 전지의 수출 실증가에 힘입어 마침내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연속 적자에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쌓여있던 신차 대기 수요 실현과 친환경 전기차에 힘입어 자동차는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차 전지는 23년 상반기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섬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연초부터 미뤄온 상반기엔 경기가 저조하고 하반기엔 고조가 될 거란 상저하고의 청신호가 들어온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또 한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작년비 연준이 75bp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공포심에 수직 하락했다가 올 상반기에 들어서 막상 금리 인상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는 호조된 심리로 어느새 긴축 이전으로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이 좋은 내용들만 보면은 물가는 2%대로 잡혀가서 좋고, 자동차, 2차전지 수출은 늘고, 그 비쌌던 원유, 천연가스 가격 거품은 다 빠져서 수입은 줄어서 무역 흑자가 나서 또 좋고, 한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니 이제 한국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 물가가 안정된다고는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뭐 사려고 밖에 나가면 물가가 안정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비싸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걸 기분 탓으로 돌리기에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아니라 주변에서도, 뉴스에서도 모두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같은 얘기를 하니 이거는 다른 멀티버스 물가인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또 뉴스에서 제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경기 안 좋다, 힘들다, 더 힘들어질 거다 라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이 얘기는 또 어디 다른 멀티버스 경제 얘기인가? 의문이 듭니다. 뭔가 수치상으로는 다 살아난다고, 다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이게 나한테까지 왜 체감이 되지 않는지, 애초에 그게 맞는 말인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준비했습니다. 좋다고 해서 좋아 보이지만 막상 나한테 그리 좋게 와닿지 않는 한국 경제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출과 무역 수지는 개선이 된 게 맞으나 수출 증감률은 예상치의 마이너스 3%에 못 미친 마이너스 6%였고, 무역 수지 흑자도 25.1억 달러의 예상치에 못 미친 1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증감률만 에너지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입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리오프닝 이후 회복하지 못하는 중국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반도체의 실적을 자동차 혼자 거의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자동차 소비에 변화가 일어나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22년 기준 미국인의 약 84%가 오토론을 끼고 신차를 구매하는데, 오토론의 이자율이 1년 사이에 23년 2월 기준으로 48개월은 4.87%에서 7.46%, 60개월은 4.52%에서 7.48%, 72개월은 4.54%에서 6.97%로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미 연준이 7월 FOMC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추가로 연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강하게 실리고 있기 때문에 미 기준금리를 따라 오토론 금리도 하반기에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적체된 신차 대기 수요로 인해 비싸진 신차 가격과 뜨한 오토론 이자율로 인해 미국인들의 자동차 구매에도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의 5월 개인 소비 지출을 살펴보면 전체 미국인들의 5월 신차 구매액이 약 3.9% 감소한 반면 중고차 구매액은 2%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신차 구매 중에서도 수입차 구매 감소가 마이너스 15%로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달 사이에 수입 신차 가격은 0.4%가 빠지고 반대로 중고차 가격은 4.4%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신차에서 중고차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 미국의 평균 차량 연식도 1년 사이에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의해서 미국인들의 신차, 그 중에서도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꺾이게 된다면 지금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자동차 수출에도 타격이 올 거라 예상됩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한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면은 한국의 제조업이 지난 1년 내내 50 아래로 매달 약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6월의 경우 전월 48.4에서 47.8로 하락해 건전성이 더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생산과 신규 주문은 가파르게 감소하여 감소율은 각각 8개월 내,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이 줄어들어 구매 재고가 쌓이고 수요 정체로 인해 신규 주문이 줄어드니 잔존 수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완제품의 재고도 상승하였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재고는 쌓여가는데 출하는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배송 시간이 단축이 된 걸 장점으로 꼽긴 합니다만 이게 현 상황에서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신규 주문도 없고 물건 살 사람도 없어서 기껏 만들어 놓은 완제품들이 창고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와중에 고객이 전화로 물건 언제 배송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창고에 재고가 쌓여 있어서 내일 당장 배송 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상황보다 주문이 해도 밀려 들어와 재고도 다 떨어졌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족족 완판되는 와중에 고객이 전화로 물건이 언제 배송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재고도 없고 주문이 너무 밀려서 한 2주 넘게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 훨씬 더 이상적일 겁니다. 정부가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23년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거라며 상저하고를 얘기하지만 작년 말에도 OECD는 23년 한국의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현재 1.5%이며 한국 정부도 올 2월에 1.7%에서 이미 1.6%로 하향을 했었기 때문에 진짜 상저하고일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23년 들어서면서부터 반등을 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앞으로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21년 중반부터 2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여 이미 코로나 팬데믹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두 그래프가 현재 악어입처럼 쫙 벌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처럼 괜찮은 경기 상태가 선행지표를 무시하고 유지될지 아니면 바닥에 내려간 선행지표를 따라 내려갈 것인지 둘 중 하나의 상황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선행종합지수의 구성 항목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항목들은 사람들의 경제 심리가 좋아진 것, 그래서 코스피 주식을 많이 산 것,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수입 물가가 수출 물가 대비 더 떨어진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항목들은 공장의 재고가 꾸준히 쌓이고 있는 것, 기계 내 수출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 건설 수주가 감소하여 앞으로 건설회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 장단기 금리 차, 이 네 가지입니다. 제 생각엔 사람들의 경제 심리가 꺾였으면 꺾였지 이게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재고가 동일할 만큼 주문이 밀려 들어온다거나 기계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건설 수주가 확 뛴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미국의 치솟는 오토론 이자율과 미국인들의 감소하는 수입차 구매, 1년 내내 지지부진한 한국의 제조업과 앞으로도 지지부진할 거라 예고하는 선행지수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잡혔다지만 잡힌 것 같지 않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과 턱 끝까지 올라와 터지기 일보 직전인 한국의 기업, 가계,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편 영상에서 봐요. 안녕!